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도 좀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처음에는 딱히 감정이입이 되거나 소설을 읽으면서 나와 부모님 간의 관계를 생각하거나 하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마침 어제 또 아주 한판하고 와가지고 정말 간략하게 말하자면 엄마가 저에 대한 몸매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주 하세요. 그냥 뜬금없이 비만이다, 살 많이 쪘다, 살 좀 빼라, 지긋지긋합니다. 속상해. 네, 너무 속상. 그 정도인가 싶은데 사실 그 정도여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상처받죠. 맞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 기분이 나쁘다, 좋지 못하다. 어제 또 식사 중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온 거죠. 이모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잘 먹으니까 어제 또 메뉴가 육회였거든요. 네. 잘 먹을 수밖에 없네요. 육회 어떻게 잘 안 먹냐고요. 음식을 주면서 살쪘다고 그러면 음식을 주면서 주지 말든가. 그러네. 맛있게 먹는데 이모가 아이고 잘 먹는다. 갑자기 옆에서 엄마가 그래서 쟤 비만이야. 비만 가까워져. 이러는데 진짜 육회 영류. 먹었던 게 그대로. 생각엔 진짜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뭔가 남들이 내 딸을 봤을 때 아, 쟤 살 많이 쪘네, 비만이다 하고 생각할까봐 선수 쳐버리는 거지. 쿨한 척. 아, 우리 딸 비만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서 저는 상처받고 제 인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그런 말들이었는데 원래는 고려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공격하지 못하게. 아, 먼저. 그쵸.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제가 네. 상처를 받았으니까. 근데 어제는 제가 욱해서 엄마나 살을 빼라는 식으로 저만 욕을 먹었죠. 아빠랑 이모한테 야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엄마가 먼저 나한테 선빵을 날리지 않았냐. 엄마한테 선빵이 무슨 말이냐. 물론 울진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른 옆에서 속상하게 왜 이쁜데 왜 그래 뭐 그런다고. 안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정한 것인가? 아직 알았어. 뭐지? 뭐지? 더 나빠. 아무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화가 아직까지 나있다는 티를 팍팍 내니까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냐,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어저께 나한테 그렇게 말해서 내 기분이 아직까지 안 좋아. 나갈 준비 중이라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뭐? 마스크 쓰고 있어서 하나도 안 들려. 엄마가 어저께 나보고 비만이라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아직까지 안 좋다고 뭐라고 수연아? 내 입으로 나를 상처 입은 그 말을 계속 마스크를 벗고 제대로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마음이 아팠죠. 엄마 내가 100번을 넘게 말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그게 더 문제인 거 아니냐라고 딱 나왔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오는 길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로. 엄마가 기억은 안 나지만 미안하다. 기억이 왜 안 나실까? 나는 사실 전화 딱 끊고 나서는 그 기억이 안 나지만에 꽂혀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반격도 했잖아요. 그거까지 기억을 못 하신다는 얘기니까 다행이면서 반격 당해서 그냥 기억을 제거하신 지우신 건가? 근데 조금 있다 보니 그래도 엄마가 먼저 엄마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쁘지 말고 기분 풀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지금 완전히 풀린 상태입니다. 들어주면 풀리고 사과하면 풀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게 문제네요. 생각보다 안 들어요 진짜. 가족들 서로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하죠. 네, 자기 말만 해요. 자긴 잘 들어준다고 생각해. 내가 원래 급해서 못 들어줘 이런 사람은 없고요. 잘 들어주는데 애가 삐딱하게 나와. 내가 늘 참거든. 참을 만큼 참거든.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서로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해. 맞아. 참 또 여기 진리가 담겨있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엄마랑 관계가? 아빠와 관계? 저는 부모님이랑 대화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성향인 것 같기도 한데 독립적인 성향이어가지고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기보다는 제가 판단을 하고 홍보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스타일. 내일 결혼해요. 그거는 좀 상의하지 않을까요? 근데 의외로 알겠다. 결혼 언제 빼냐? 결혼식은 언제냐? 내일 결혼해요는 아니고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뭐 이 정도로 하겠죠. 그 부모님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상상했어. 부모님께서 들으시면 좀 속상할 수도 있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결혼에 갑자기 독립적이다. 네. 내가 정하고 전달하는. 그죠. 그러니까 대화를 좀 이제 부모님이랑도 저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도 뭐 저한테 뭐 이렇게 뭐 말하는 것도 별로 없고 저도 뭐 그렇다고 해서 말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게 진짜 들어주면 풀려요가 저희 집은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버지랑 지금은 그나마 좀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전에는 좀 대화를 정말 거의 안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저도 좀 상처를 받은 게 많았어서 요즘에는 조금 시시거나
얼렁얼렁한 대화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솔직히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문을 좀 많이 닫아버리잖아요. 귀를 닫아버리고 나도 입을 안 열게 되고 그게 이제 좀 가족에서는 특히나 더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게 물이 고여 있다는 느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이 이제 좀 상의도 하고 뭐 이러면 좀 좋을 텐데 고등학교 때도 학원 같은 거 다닐 때도 어머니랑 좀 갈등이 있긴 했었어요. 학원 같은 것도 다닐 거면 다닐 거다, 안 다닐 거면 안 다닐 것도 좀 부모님 돈으로 다니는 거니까 근데 그걸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먼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안 다닐 거다 얘기를 대박이다. 하고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통보했거든요. 안 다닐 거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또 너가 왜 안 다니냐 그러면서 또 이제 그렇게 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썩 좋은 딸은 아닌 것 같은. 한편으로는 많이 섭섭하고 좀 화도 날 일이 있어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은 안 되겠어요. 오히려 믿음직한 좀 듬직한 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 든다. 근데 이게 항상 제가 좀 부모님한테 통보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도 저의 생활이나 이런 거에 간섭 안 하는 것도 있고 저는 근데 그런 게 물론 좋지만 가족인데 이런 게 정말 옳은 것이긴 할까 이렇게 대화 없는 거나 뭐 이런 게 근데 저도 막 이런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먼저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부럽다고 해야 좀 어색하죠. 질문 보면 어떻게 가족을 좀 다르게 본다면 어떻게 대하고 싶은가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약간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좀 있으시고 해서 가부장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성향이 있으세요. 조금 억압된 뭐라 그래야지 그런 생활에서 자라왔는데 좀 더 이제 유쾌하고 좀 더 그냥 농담을 더 잘하고 좀 더 뭔가 쿨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재밌게 사는 가족. 친구 같은 친구 같기도 하고 부모님이 뭐 희생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거 하시고 티키타카가 좀 되는 그런 가족이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행 간다. 보름 뒤에 만나. 보름 뒤에 만나. 이렇게 쿨하게. 내 밥에 그렇게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맞아요. 엄마 할 일을 각자 하시고 엄마 삶 사시고 내 밥은 알아서 챙겨 먹을게. 근데 꼭 수연이 아침 해줘야지, 점심 해줘야지. 맞아요. 한숨 쉬면서 막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려 그러면 너 어디가? 약간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어디 가냐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좀 가끔 이게 왜 저렇게까지 물어보셔야 되지? 진짜 약간, 공감.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딜 그렇게 크게 가겠어? 뭐 독서실 아니면 뭐 친구 만나러 가든지 뭐 이렇게겠지. 뭐 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디 가? 이렇게 조금 이제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될 때가 있어. 짜증스럽게 대답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먹는 부분은 뭐 해줄까? 또 뭐 줄까? 너무 좋다. 그거 제발 그만 좀 하래요. 진짜 너무 좋은데? 엄마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먹는 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는 뭘 해줄 게 없잖아요. 어느 나이부터는 옷을 사줘도 안 되고 절대 안 입어요. 그죠.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먹었니? 뭐 해줄까? 자꾸 그렇게 되고 그거를 못하면 애들은 어차피 해줘도 또 안 먹기도 하거든요. 자기 입맛에 안 맞아서. 이게 참 그 부모랑 자식이랑 이 코드 맞추는 게 참 어렵구나. 맞아요. 걱정이 돼서도 물어보지만 또 다른 할 말이 없어서 어디 가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니? 말 걸고 싶어서. 언제 오니? 그 말도 안 하면은 좀 그렇잖아. 엄마가 집에 있는데 자식이 어디 나가는데 본체 만체도 안 하고 무조건 잘 놀다 와라 이러기도 좀 그렇고 엄마 입장에서 안 물어보기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순간의 감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컨트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또 이제 그렇게 좀 짜증스럽게 대답을 하고 나면 나가면서 왜 그랬지? 약간 이 생각 한번 하면서 생각나고 나는 왜 이렇게 엄마한테 잘 못할까 부모님한테 이런 생각 한 번씩 하고 그래서 독립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부딪히는 횟수가 내가 알아서 먹고 내가 알아서 가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보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보고같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머니께서 물어보시고 그러거나 이런 걸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떨어져 있으면 좀 더 애틋하고 좀 더 부딪히는 일이 덜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빨리 독립하고 싶은 게 제 로망이기도 합니다. 혹시 빈빈님은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학교에 있는 얘기도 막 다 하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엄마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제잘. 그런 애였던 것 같아요. 귀여워. 근데 이제 아까 뭐였더라?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들어주는 것보다 인정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했다를 인정해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느꼈을 때 그랬구나. 이게 저는 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뭐 제가 힘들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특히 엄마한테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다가 이제 진짜 그 감정이
극에 달해서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은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가 뭘 안 한 거 아니야? 너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할 말이 딱 끊기는 거예요. 맞아. 근데 저는 너가 이렇게 해봐 이런 것보다 그냥 그랬구나 이 한마디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감해주는.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빈빈이가 뭐가 어디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나? 그러니까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거겠죠. 부모님이니까 해결해주고 싶고 이런 게 더 크잖아요. 아까 뭐 비만 이런 것도 솔직히 네 비만이냐 이렇게 놀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놀리는 이거 그 목적이 놀리는 비만이네. 난 너의 인격 넌 비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그 순간에는 기분이 나쁘지만 맞아. 어떻게든 얘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정의도 걱정하는 게 제일 큰 이유고 그런데 이제 특히 감정을 얘기했을 때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 순서적으로는 먼저지 않을까. 성향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얘기 잘 안 해요. 어른들은 내가 꼭 해줘야 될 말이 있고 이 말을 해주면 얘한테 평생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무슨 말을 자꾸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자식들이 원하는 거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거잖아요. 내 맞아요. 기분을 좀 존중해주고 말을 안 하고 싶을 때는 좀 말을 안 걸어줬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실제적으로 가족들이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의 이제 감정을 말을 해야 이제 가족들도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과거에 어떤 가족들과 대화가 잘 안 풀렸던 경험들이나 그런 게 좀 쌓이다 보면 내가 얘기를 해도 이게 뭐 바뀔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가정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아버지나 이제 어머니나 이제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긴 하는데 마음 먹어서 실제로 행동을 하기까지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먼저 말을 꺼내는 거, 내 감정에 대한. 안 하던 거 하기가 되게 맞아. 어렵잖아요. 여기서도 안 하던 거 하기 위해서 편지도 쓰고 맞아요. 되게 좀 어려웠잖아요. 그걸 넘기가 어떤 패턴을 바꾼다는 게. 근데 그거를 한 번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딴 식구들이 문제야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가족들이. 우리 가족 나 빼고 다 이상해.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비슷하겠죠. 가족은.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같아요. 서로 달라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름 다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는지를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도대체 왜 그래? 이러면 또 싸움되니까 나를 엄마가 생각해줘서 한 말일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니까 내 기분이 참 좀 그래. 내가 굉장히 좀 아닌 사람 같고 기분이 너무 상해. 내가 기분이 어떻다로 말을 시작하면 맞아요. 좀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비난하는 말은 어떻게든 누구든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맞아요. 우리가 대화를 한다 그러면서 보통 또 큰 맘을 먹고 자리를 마련해서 시작을 항상 비난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한 명 팍 나가면서 이제 끝나잖아요. 되게 부드럽게. 근데 엄마 있잖아. 이젠 좀 바꿔. 그만 좀 해. 뭐 이렇게 해서 너도 그만해 이 자식아. 말할 때도 엄마는 항상 그러더라. 항상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맨날 그 말만 하나? 가장 최근 거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그때 그렇게 친척들이 있는 데서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나 너무 당황했다고. 속상했어. 엄마는 뭔가 좀 너무 다른 사람이 나 이렇게 축혀주고 해서 너무 좀 민망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그때 엄마가 고맙습니다 듣고 거기서 끝내지. 아유 얘가 근데 얼굴이 좀 커가지고요 라든가 등치가 좀 있어서요. 이런 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너무 속상했다고. 맞아요. 저처럼 엄마도 살쪘잖아. 엄마도 살이 났다라고 대꾸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 감정적이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진짜 밖에서 남한테는 차분하게 얘기가 가능한데 맞아. 가족한테는 이렇게 격분하게 되는 맞아요. 욱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래서 편지 같은 것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실제로 대면할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근데 편지를 읽다 보면 또 사람이 앞에 없으니까 좀 한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랑 편지를 몇 번, 그러니까 아빠가 저한테 쓴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었다라고 아빠한테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아버지랑 대화는 안 하고 엄마를 통해서 이제 좀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해했다더라 뭐 이런 정도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었다. 편지 쓸 때는 글로 쓰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다시 볼 한번 수도 보고 있고 고치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손님한테 하듯 하세요. 손님한테는 친절하게 하시던데 여기도 그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뜻은 그 말톤뿐만 아니라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 내 자식이라고 내 엄마라고 막 대하지 않고 조금 존중하면서 대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시나 봐요. 작가분이. 맞아요. 하고 싶은 말을 좀 많이 담으셨던 것 같아요. 생각이 전체적으로 다 가족 얘기더라고요. 캐릭터 한 명 한 명 다. 그럼 이번 화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다음에 만나서 여기 불편한 편의점 진짜 할 일이 많네요. 네.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